저는 올해 62,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농사일로 시작해 이후에는 공장에 들어가 30년 가까이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책임감 하나로 하루도 허투루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그동안 제 몸을 갈아 넣어 모은 퇴직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저도 이제는 조금 숨 돌리며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제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퇴직금을 한순간에 날려버렸고 지금은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걸어온 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퇴직 직후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의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기에 늘 계산에 밝고 정보에 빠른 사람이었지요. 그런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실버 사업이 지금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원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정부 지원도 빵빵하고 수요도 끝없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평생 노동만 하던 제게 사업은 꿈같은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세라는 말, 노후가 보장된다는 말이 저를 붙잡아 흔들었습니다. 평생 몸으로만 살았던 제가 그 순간에는 돈을 낳는 세상에 발을 들일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제 손에 쥔 퇴직금 3억을 꺼내놓았습니다. 친구도 같은 금액을 투자하며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총 6억짜리 요양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을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꾸미고 시설을 채워 넣으면서 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불안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제 나도 사업가가 되는구나. 원장님 소리를 듣게 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요양원 개원식 날, 저는 눈앞에 펼쳐진 현수막과 깨끗한 시설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듯 했지요. 제 아내도 당신 고생 많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라는 세계는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허가 문제로 관청을 수십 번 드나들어야 했고 소방 점검과 위생 점검에서 지적을 받을 때마다 막대한 돈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도 충원해야 했습니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매달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소자는 기대만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어르신이 입소하긴 했지만 가족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금방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좋은 시설을 지어놨으니 금방 가득 차겠지라는 제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은 쌓여만 갔습니다. 이쯤 되면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할 동업자가 힘을 보태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달랐습니다. 사업이 꼬이자 그는 점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던 그도 결국 이건 내가 관리 못한 탓이라는 말을 남기고 발을 뺐습니다. 저는 믿었던 친구에게서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술잔에 얼굴을 묻고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을까? 제 어리석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요양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억대의 빚과 제 이름으로 걸린 압류 통지서뿐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들었을 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가족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는 애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원망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도 밥 한 숟가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만 앉아 있을 수 없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갈 수 있는 직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택시 운전이었습니다. 퇴직 후 원장님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제가 이제는 길 위에서 승객을 태우는 기사로 나서야 했습니다. 첫날 운전대를 잡았을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괜히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평생을 바쳤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택시는 저를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마다 공장에 출근하는 젊은 노동자, 아이 학원비 때문에 허덕이는 부모, 아픈 가족을 간병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중년들 모두가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제 눈앞에 있었고 그들의 삶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승객의 짧은 한마디 위로에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청년이 내릴 때 건넨 기사님도 힘내세요라는 말이 그날 하루를 버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택시를 몰며 하루하루를 이어가다 보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사람을 얻고 있구나. 이전에는 몰랐던 세상의 결을 이제는 알게 된 듯했습니다. 사람들의 한숨, 웃음, 눈물 그것이 제 삶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외국인 승객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몸짓과 손짓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뜻밖에도 승객은 크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무기는 화려한 학벌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구나.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관광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을 태우고 다니며 한국의 전통시장, 궁궐, 시골 풍경을 소개했습니다. 부족한 말솜씨에도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웃어주는 승객들을 보며 인생이 다시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전직 요양원 원장이 아닌 관광 택시 기사 겸 문화해설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여전히 아프지만 지금은 제가 만나는 승객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인생이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실패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3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세상에 대세라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남 따라갔다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생 친구라 해도 돈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셋째,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이끄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겪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저는 요양원 사업에서 쫄딱 망하며 가진 돈과 자존심을 모두 잃었지만 그 끝에서 새로운 길을 만났습니다. 결국 실패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든 기회였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삶의 태도는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실패를 이겨내는 용기와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의 좌절이 내일의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는 벽이 아니라 더 단단히 일어서게 하는 디딤돌이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며 크게 배웠습니다. 첫째, 돈 버는 길에 대세라는 건 없습니다. 남 따라갔다가는 제 꼴처럼 됩니다. 둘째, 진짜 친구라면 위기 때 함께 버티는 사람이지 발 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은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망한 인생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제게는 또 다른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